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 위독설을 비롯한 북한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었는데 어제 미국 CNN에서 일단 처음에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 청와대 쪽에서는 일단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일단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해프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계속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실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북한이 워낙 외부와 단절된 체제이기 때문에 특히 1호 최고 지도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건 사실 힘들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CNN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실패로 위독한 엄중한 상태에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 관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기정사실하는 톤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좀 스캔들이랄까요? 예. 이런 게 어제 굉장히 불거졌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등장을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밝혀질 테고 또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분명히 좀 거친 언사로 최고 전엄에 대한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한 미국 언론, 그다음에 한국 측의 언론을 이제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근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북한 정상이잖아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근데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는 거를 지금 보도가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던 건지도 좀 궁금하고 우리 정부가 일단 동향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일단 근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 어제 아침에 국내 한 매체에서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개최 당일 날 심혈관계 수술을 받았고 향산 특각에서 치료 중이다. 그리고 김만희 병원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했다. 외과 의사가 심혈관계 수술을 집도 안 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조선적 십자병원, 네. 그 다음에 평양의대 1호 의사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관련 의사들이 모두 불려갔다. 북한에서 이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요, 김여정, 혹은 집사인 김창선, 그 다음에 핵심 실세인 조영원 정도밖에 몰라요. 정말 최측근들만. 그런데 국내 한 언론 매체가 아무리 북한 전문 매체라 하더라도 북한에 연락을 해서 그 정보를 입수한다는 건 그건 김여정하고 통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그걸 받아서 CNN이 쓴 겁니다. 네. 지금 전문적으로는 첩보하고 정보를 나누거든요. 정보는 확인된 겁니다. 예. 첩보는 설이에요, 그냥. 들은 거나. CNN이 뭐냐? The USA is monitoring intelligence. 그러한 첩보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일리 NK의 보도를 가져간 겁니다. 예. 그 첩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겠다 이 얘기고. 예. 그러니까 사건이 커진 거죠. CNN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블룸버그가 그건 그대로 받았죠.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CNN보다는 국내 언론이 북한 뉴스는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CNN이 나오니까 얘기가 커졌는데 예. 지금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국내 한 언론 매체가 북한에서 누군가 전해줬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할아버지 생일인 태영절에 태양절 때. 예. 처음으로 안 나왔으니까 모습을 안 이제 소설이 맞는 거죠 지금. 예. 거기다 원래 평소에 건강 이상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상황을 보면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최고인민회의 때도 이제 불참을 하니까 뭔가 진짜 신변에 이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그럼요.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장소들이었는데 그리고 이벤트들이었는데 거기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또 10일 날 최고인민회의 개최도 연기를 하고 이런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아마 얽히면서 더 일파만파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에 비해서 이제 건강이 안 좋다. 예. 워낙 담배도 많이 피고 예. 몸무게도 처음에 이제 집권했을 때가 90kg 정도인데 네. 지금은 이제 정상회담 때 본 전문가들이 파악하기로는 125kg에서 130kg, 예. 키가 170cm인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죠. 그렇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심근경색이라는 똑같은 증상으로
사망을 사인이 했기 됐죠.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 내려올 때도 참 숨에 찬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거리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은 항상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이상해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4월 15일 태양절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이제 소문이 근거를 얻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지속된 걸로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여의도에 있는 투자자들이죠. 갑자기 그 환율이 장중에, 막 변동하고 남북 경협 관련 주식들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사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김정은 위독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게 소문이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이렇게 있죠. 생각합니다. 가족력이 항상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2014년에도 모습을 한 달 동안 안 드러내면서 이 가족력, 그 건강 이상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발목 낭종이라고 국정원이 발목 확인을 낭종. 했고요. 지금 우리 봉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기 큰 혹도 이게 맞아요. 혈관 질환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심장마비고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뇌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생긴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몇 개 중요한 최고인민회의 그다음에 태양절 행사 안 나오니까 이제 이 상태가 커졌는데 그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보면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는 얘기죠. 북한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꽉 채워놓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 행보를 많이 했지만 1월 25일 날 삼지연 극장에서 고무랑 나온 거 빼고는 대규모 실내 행사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를 방문해도 가면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많은 군인들 사이에서 찍는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다음에 시상도 본인이 안 합니다. 군인들한테. 박정천 총참모장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는 코로나로 안 간 거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태양절은 왜 안 갔느냐? 태양절 김 위원장 가지도 않았지만 태양절에 제 첩보로는 특별 배급이 없었어요. 항상 주어지던 게. 그리고 코로나도 있지만은 이번 태양절에는 북한 그 조선중앙 TV를 제가 계속 봤거든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일성 관련 보도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아예 그 행사 자체 보도를 놀라울 정도로 축소해서 보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로우키로 가는 거죠. 지금 뭐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태양절을 뛰어봐야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최고인민회의, 그다음에 태양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두 행사 불참을 했다고 그래서 또 최고인민회는 안 간 적도 많아요. 안 간 적도 많고. 다만 이제 태양절은 안 간 적이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서해 증폭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조 의원님 말씀은 이제 근거도 없고 그런 아주 정황들에서도 근거는 없습니다.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들도 좀 영향을 줬을 거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아무래도 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없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북한의 권력 구도에도 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질 거고 그게 아마 어제 또 여의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던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유력하게 또 떠오르는 인물이 김여정 부부장인 것 같아요.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뭐 유력 후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어제 검색어에도 막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김여정 죄송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 권력의 핵심의 이제 인물로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오빠가 건재하기 때문에 그 후광과 지지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없는 김여정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거든요. 일심동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조선시대 야사에 보면은 이제 왕정이 이제 경쟁에서 이제 져가지고 뭐 유배를 같이 간 온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자객이 올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운명 공동체로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그 둘 사이에 신뢰와 그런 의리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북한의 세 번째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김여정이라는 인물도 이렇게 등장한 것이지
김정은 위원장이 사라지고 나서 김여정 위원장이 아무리 백두혈통이라 그래도 혼자 홀로서기를 하는 데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제 유교적인 전통도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여성 최고 지도자 경험이 없었죠.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가능성이 갈지 그것은 저희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내 매체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말씀을 SBS, CNBC는 아닙니다. 네.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가디안에서 김여정의 등장에 관해서 특집 기사가 또 하필 어제 나왔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한 상태에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이 나라를 맡아라 하고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여동생을 지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걸 받아 썼는데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가디안 기사엔 저도 인용됐습니다. 예. 그 기자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메일로. 예, 예. 그 기사의 핵심은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한 기사지 이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김여정이 마치 새로 떠오르는 이어받을 것처럼.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거를 엮어가지고 기사를 그렇게 받아 쓰는 걸 봤는데 좀 더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 언론 매체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좀 혼란을 드리고 줄 수 싶습니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그 찌라시도 많이 돌았는데 그건 2014년 찌라시를 맞아요. 그대로 또 누가 바꿔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럼 유력하게 좀 누가 후보군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누구를? 글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김평일 그 대사가 체코에서 왔고 그리고 이제 백두혈통이 아무래도 지배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모택동 주석이 말년에 병석에 있었지만 이제 강청을 중심으로 하면 4인방이 사실 모택동 주석의 뜻을 받들어서 중국을 몇 년 동안 좌지우지한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최고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대리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중심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를 본다면은 이제 국가 운명이 이제 그 위기를 맞이한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사회주의 체제가 했던 그런 집단 지도 체제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지도 체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 흔들린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랑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든 중국을 보더라도 이미 식물 정권이 됐더라도 그 국가는 어쨌거나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고려시대 무신 정권도 그랬고 조선시대 말기도 그랬고 더군다나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국가들에서도 함부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북한이 정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북한이라는 어떤 그 존재 자체가 같이 없어진다 이런 결론은 섣불리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조 의원님 어떠세요? 그 김여정 부부장 유력 후보군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북한 헌법에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박혀 있기 때문에 김씨로 승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두 사람 다 모두 사전에 후계자로 공식화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최고 지도자 유고시에 바로 승계가 되죠. 그렇죠. 근데 김여정은 아니죠 지금. 공식 후계자가 아니죠. 그리고 만일에 공식 후계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북한이지만 웃죠. 30대 중반인 사람이 30대 초반인 사람한테 권력을 승계한다고 후계 공식 구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고가 발생을 하면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데 당의 핵심 기구가 정치국이에요. 네. 상임위원장이 3명입니다. 김정은, 칠용해, 박봉주. 그다음에 정회원이 14명이고 후보위원이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0명 체제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요 칠용해와 박봉주의 투탑으로 아마 정치국 집단지도 체제 형식을 일단 갖추고 그다음에 김여정은 이미 공안 라인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권을 행사할 거예요. 공안에서의. 예. 근데 지금 봉 박사님 말씀대로 김여정이라는 존재는 오빠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오빠가 없는 김여정을 과연 당의 원로들이 인정을 할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바로 김평일입니다. 김정철은 누군지도 모르고요. 예. 김경일이 식물인간이고 거의 정치적으로. 김평일이 지금 기반은 없지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김평일을 알아요. 김일성이 직계고. 그다음에 가장 김일성 주석을 닮았고
김실가 중에서 실질적인 야전 경험을 가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아주 성격도 호방하고 지지세력도 한때 많았어요. 그러면 북한 지도 체제의 입장에서 정말로 불확실한 김여정,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북한은 봉건성이 강해서 네. 여자가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아, 그러면 북한 언론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점칠 때는 불확실한 김여정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러면 김여정을 미는 세력과 김평일 미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김실가 집에 자체에 반기를 두는 군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여의도 증권가가 긴장하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실가로 갈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상당히 불확실성이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상실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남을 그동안 보호했던 거든. 김정남 제거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번 사태로 아마 중국이 고민에 빠질 거예요. 지금 친중 핵심 세력이 없거든요. 예.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친중 정권을 세울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좀 더 심화되는 어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 일파만파 커집니다. 예. 지금 이 사건으로 30대 중반인 젊은 지도자가 죽었느니 말았느니 뭐 위태로운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김정은 회장의 권위를 갉아먹는 거고 이제 권력 구조가 사실 이제 더 흔들리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신변에 문제가 없다면 모습을 드러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건 한 달이 아닙니다. 지금 11일 날 11일 날 정치국 회의에 나오고 예. 지금까지 겨우 열흘밖에 안 열흘 돼요. 정도. 가장 예. 이런 게 일파만파가 된 거는 태양절에 당연히 그 공식 행사에 참석할 네네. 줄 알았는데 거기 안 9년 만에 나오면서 안 나오게 되면서 이거 큰일이 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NK가 보도한 그 첩보 뭐 수술을 받았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위중한 상태다. 이런 것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언론 보도를 북한에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데일리 NK 이제 저도 사실 북한에 예. 전원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평민이에요.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핵심 인사들은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던 수술을 받았고 뭐 김만희 병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보는 정말로 극소수만 아는 건데 만일에 정말로 데일리 NK 정보가 맞다면 평양 주민들은 다 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상황. 예. 그런데 동요하겠죠. 그런 동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 강남구에서 당선된 이제 태구민 의원도 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6.5 때, 김정일 6.5 때 사실 극소수 사람만 알았고 그것도 며칠 동안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 깜짝 놀랐다 할 정도인데 만약 그렇게 수술이 실패해서 최고 지도자가 위중한 상태에 있다, 네. 그것이 데일리 NK라든지 외부 CNN까지 이렇게 그 정보가 이제 퍼진다는 것은 좀 이상한 현상이죠. 그러면 이런 외신 보도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알았는데 지금 아무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북한이 항상 반응 보이지 않아요. 원래 반응이 예, 없나요? 저렇게 얘기 나와도 반응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김정은의 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받았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요. 바로 그 외무성 국장도 아닌 실장이에요. 국외 보도국의 실장급이 반박 보도를 냈거든요. 그건 없다고. 근데 그거는 최고 지도자의 승인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했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로 기억이 됩니다만 뭐 어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누구누구에게 생일상을 차려줬다. 라는 물론 이제 그게 관례적일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일단 중요한 게 아주 상식적으로 그 오커맨 면도리 날이라는 법칙이 있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간단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군소 매체인 데일리 NK의 말과 청와대의 말, 이상 없다는 청와대의 말과 어디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청와대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청와대 말은 국정원 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너무 지금 우리가 미국 언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NN이 북한 정보 잘 몰라요. 국내 북한 전문가가 봉 박사님이랑 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너무 CNN 불러보고 하니까 그냥 확 뒤집혀 버리는 거죠. 제가 보기엔 SBS, CNBC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CNN을 더 많이 인터뷰도 응하고 해서 좀 이제 올라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름 알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CNN 말이라면 다 믿어주는데. 그러니까요. 신뢰도 많이. 트럼프는 싫어하죠. 트럼프는 싫어해서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건강 이상도 잘 얼마나 모르고. CNN 싫었으면은 그 북한 모르겠다. 문제에 대해서 직접 미국 대통령이 코멘트를 할 언급을, 정도였으니까. 예. 사실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북한에서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행사나 이럴 때 모임이 잘 구성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뭐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뭐 전화 통화를 해서 북한에 대한 뭐 인도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시켰어요. 근데 사실 북한이 그동안 이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는 뭐 딱히 대응하지 않거나 뭐 응답하지 않는 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상황이 만약 안 좋다면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세한 도움을 내용은 달라든지. 말씀 못 드리지만 암암리에 사실은 북한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아니고요. 예. 의료 지원들이 이루어져요. 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북쪽에서 요청을 많이 해요. 지금 상황이. 암암리에서는. 그리고 북한은 특징이 우리 공개적인 제안이 있으면 싫으면 바로 살몬 소대가리 그래요. 싫다고. 그런데 지금 개별 건강도 대답 없죠. 그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협력도 대답 없죠. 그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딜레마가 뭐냐면 환자가 없잖아요. 지금 공식 발표로. 공식 발표는 없죠. 예. 네.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데 방역물품 달라고 할 명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달라는 달라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 자인하는 그러니까 꼴이 되니까. 적당한 명분과 형식이 갖춰지면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 지금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700 몇 명을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거든요. 진단 키트 700 몇 개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북한의 1년에 결핵 환자로 2만 명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코로나하고 결핵하고 그 차이 없어요. 그럼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검사를 못 하는데 죽은 사람들 검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검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없고 확진자도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그러니까 정치국회에서도 제1 안건으로 코로나를 다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받고는 싶은데 적정한 형식과 명분, 실리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절 행사에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아버지, 아버지를 그러니까요. 모시는 자리인데 했는데 2월 16일 날 행사는 참석했는데 그때 5m 간격을 뒀죠. 근데 만약에 이제 조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 당국이 생각하기에도 평양도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일파만파로 막 번지고 있다면 최고존엄 입장에서는 그렇게 리스크를 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태양절을 행사를 안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정도 안 피하는 게 좋기 나을 수도 때문에 있죠. 어떤 선물도 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선택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서 이제 몸을 건강을 추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도 사업 이게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게 총선에서 여당이 이제 압승을 하면서 이제 대북을 잇는 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사실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서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많이 영향을 줘요. 예. 자, 이번에 여당의 압승이 네. 전 다른 건 모르고요. 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남북 관계의 제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통일경제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장기 계류되어 있었는데 여당이 맘먹으면 통과가 돼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제도화에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마련이 돼 있고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2개 그러니까 관광과 철도 도로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다는 얘기가 좀 예. 돌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철도 도로 인프라는 또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인프라를 하면은 뭐 전기니 뭐니 못 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 통일부가 밝힌 이제 강릉 제진 우리 남쪽 구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기초 조사하는 것, 설계하는 것 이런 작업들은 대북 제재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미국도 결국 북한을 너무 압박하거나 상황 조치를 전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국면이지만 이미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가 올해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또 지금 사실 상황은 저도 뭐 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만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돼요. 해서
북미 비핵화협상도 견인하고 북한의 불만도 달래면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남북 경협의 전망은 올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력을 받고 남북 경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북한 정권도 그동안 왜 반응이 없느냐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근데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대답을 해도 되는 거죠. 조원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원하는 거 요구사항 2개는 이미 밝혔으니까요. 철도 연결 사업하고 관광.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런 추동력을 이 집권 당하고 청와대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이제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우리 측 영토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제재 대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저촉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미국과의 어느 정도 마찰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을 확실히 하는 것, 미국 측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국빈 방문이 연내 이루어진다면 저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서로 코비드 사태 해결한 그 국가끼리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있겠죠.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매연을 넓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타이밍이 좋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너무 가까워지고 남북 협력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가 있는데도 너무 가속되는 것이 아니냐. SMA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정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미 동맹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역에 치중했다면 이제 경제 위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전에 아베 정부가 우리 이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우리의 해결책은 그 남북 경제, 평화 경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그 카드를 다시 한번 이제 청와대가 끄집어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우리 코비드 19 사태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살릴 길은 결국에는 북한과 손을 잡고 남북 경협에 주력하는 것이라는 화두를 던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을 시장과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조한범 위원 또 봉영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